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는 그 푸르른 채소, 한 줌이 단 하룻밤 사이에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30년간 심장과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박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기름진 음식도 아닌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먹고 있는 그 채소들이 어떤 조건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만 3명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의 공통점은 전날 밤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드신 그 채소들이었습니다.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 샐러드, 양상추 쌈. 모두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채소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더 정확한 진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이 이야기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대사 능력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리는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채소류와 관련된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나이, 복용하는 약물, 섭취하는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강한 소화력과 빠른 대사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독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9가지 위험한 채소들과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채소들을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여전히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영양소원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포파이의 상징이자 철분의 왕이라고 불리는 시금치가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옥살레이트와 칼슘이 만나면 혈관 내에서 작은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석회화의 시작점입니다. 석회화된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며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시면서 동시에 건강을 위해 매일 시금치 나물을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혈관 석회화 점수가 급격히 높아졌고 혈압도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첫 번째 우린 물은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옥살레이트 함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신다면 시금치와는 최소 3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셋째, 시금치를 드신 날에는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셔서 옥살레이트가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슈퍼푸드로 불리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 K 때문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 쿠마딘과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발생합니다. 이런 약물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차단해서 혈액이 굳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면 체내 비타민 K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서 약물의 효과가 불안정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할아버지께서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브로콜리를 드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양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한 송이, 어떤 날은 세 송이씩 드셨습니다. 한 달 후 정기 검사에서 INR 수치가 계속 변동했습니다. 때로는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때로는 너무 진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브로콜리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신다면 브로콜리를 아예 끊지 마세요. 대신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세요. 갑자기 많이 먹거나 갑자기 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하루에 브로콜리 반 송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을 매일 지켜주세요. 셋째,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필요하다면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채소는 양상추입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는 양상추 샐러드가 문제입니다. 양상추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연 이뇨 작용을 합니다. 저녁에 양상추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 밤사이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탈수가 일어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76세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저녁마다 양상추 샐러드를 많이 드셨습니다. 한 달 후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지럼증을 호소하셨고 어느 날은 일어서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탈수와 혈액 농축 소견을 보였습니다. 양상추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점심에 드세요. 저녁에는 피해 주세요. 그리고 양상추를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특히 생당근이 문제입니다. 생당근에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며 혈압을 급등시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저녁에 생당근을 드시면 새벽에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해결책은 당근을 익혀서 낮에 드시는 것입니다. 익힌 당근은 혈당 상승이 완만하고 낮 시간대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식탁의 단골인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천연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아스피린이나 다른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항응고제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65세 할아버지께서 심근경색 후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생마늘을 3~4쪽씩 드셨습니다. 2주 후 검은 변을 보시며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위장관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마늘의 해결책은 적당량 섭취와 의사와의 상담입니다. 하루에 익힌 마늘 1~2쪽 정도가 적당하며 항응고제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6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효과이지만 밤에 과량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녁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야간에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 무리가 가고 혈전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과 양파의 상승 효과로 야간 저혈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양파를 낮 시간대에 적당량 드시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피해 주시고 혈압약을 복용하신다면 양파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7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단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보다 당분이 2~3배 높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균열이 생기고 그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기 쉬워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옥수수를 간식으로 자주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해결책은 옥수수를 밥 대신 주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식이 아닌 식사의 일부로 드시고 한 번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8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소변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야간 탈수는 혈액을 농축시키고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신장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69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아스파라거스를 드셨는데 2주 후부터 매일 새벽에 화장실을 3~4번씩 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마다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셨고 검사 결과 탈수와 혈액 농축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은 아스파라거스를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피해 주시고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 주세요. 9번째는 토마토를 포함한 가짓과 채소들입니다. 토마토, 가지, 감자, 고추 등 가짓과 채소에는 히스타민과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두통, 어지럼증, 말 어눌함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들은 뇌졸중 초기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73세 할머니께서 저녁에 토마토 샐러드를 많이 드신 후 새벽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어 응급검사를 실시했지만 뇌혈관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문진 결과 토마토에 대한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분과 가족들이 겪은 불안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문제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통 음식들입니다.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등 우리가 매일 먹는 전통 발효 음식들은 염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두세 배에 달하는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높은 염분 섭취는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염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서 같은 양의 염분을 섭취해도 혈압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김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음식이지만 동시에 염분 폭탄이기도 합니다. 맵기 김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염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식품이지만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술 역시 큰 문제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소량의 음주도 혈압과 심박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를 변화시킵니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회식 문화, 과도한 음주는 뇌졸중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과음 후 탈수와 혈압 변동은 새벽 시간대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류도 문제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추장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은 모두 높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전통 음식들을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이자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염 김치를 선택하고 김치 국물은 가능한 남기며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것입니다. 인삼은 약물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술은 주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익숙함에서 오는 방심입니다. 평생 먹어왔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먹었는데 문제 없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생활 환경, 스트레스 수준, 운동량, 그리고 평균 수명은 조상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맞는 식사 원칙입니다. 아침과 점심은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고 싱겁게 드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이 많은 채소, 이뇨작용이 강한 채소는 피해 주세요. 대신 아침과 점심에는 충분한 채소를 드시되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 항응고 작용이 있는 마늘이나 생강, 혈압에 영향을 주는 양파나 샐러리 등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세요. 낮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저녁 8시 이후에는 소량만 드세요. 염분 섭취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김치 국물을 남기고 젓갈류를 줄이며 외식을 할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네 번째,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어떤 음식을 드신 후 몸에 변화가 있었는지 관찰하고 메모해 두세요.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그날 드신 음식과 함께 기록해 두세요. 이런 기록은 의사와 상담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의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한 조각, 한 숟갈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수명을 10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갖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 건강 상태, 복용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는 도움을 줄 뿐 실제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저녁 양상추 샐러드 대신 점심으로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로 김치 국물은 남기고 물은 낮에 충분히.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뇌졸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가정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